안녕하세요. 총회치기공학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1학번 권수진이라고 합니다. 2021년 빅키워드로 자리매김한 메타버스. 연일 다양한 뉴스에 오르내리고 책이나 영상 등 관련 분석도 쏟아지지만 정작 명확한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소개치기 공학 2학기 중간고사 주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차례로 메타버스의 등장, 그리고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메타버스의 카테고리의 필요,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 메타버스는 왜 떠오르는가, 메타버스의 활용이해, 메타버스의 미래의 순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등장입니다. 메타버스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인 닐 스티븐이 1992년 출간한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히로가 아바타를 통해 접속해 사회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가상세계의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가 가상 또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에서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붙어진 말이란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 경제, 문화 등 현실의 활동이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메타버스는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현실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가상 또는 초월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메타의 해석을 두고 가상 세계냐, 초월 세계냐, 이것은 꼭 양분해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에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든 현재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서 구현하고 작동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입니다. 먼 훗날 디지털 기술이 아닌 무엇으로 가상 세계를 만들거나 현실을 초월하면 모르겠지만 당분간 메타버스의 세계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핵심은 물리적 제약을 벗어난 이 가상 세계에서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됐다거나 현실 세계가 연장된 가상 세계라는 표현 등은 그간 현실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가상 세계에서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이러한 장이나 속성 모두 메타버스로 뭉뚱그려 표현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현실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세계로서 작동한다면 이것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도 바로 메타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사전적으로 정의되거나 합의된 용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의 수준과 적용 영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재 못바가 정의하기 모호한 회색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앞서 짚었듯이 메타버스는 현상, 대상, 속성 등 다양한 프레임에서 지칭할 수 있으며 개인 관점에 따라 그 논의를 매우 이상적으로 확대해 늘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초에 소설 속 세계관으로 등장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칭하는 것이 현상인지 그리고 속성인지
어떤 대상인지는 맥락에 따라 파악해야 하지만 그 핵심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현실적 기능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입니다. 이제 그래프만 보시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처럼 출현한 메타버스의 화제성은 시간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련 이슈들과 함께 그 관심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네, 게임으로 보면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와 같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는가 하면 SNS계 공룡 페이스북은 수년 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리라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등 세계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관련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2.0 사업에 메타버스를 포함하고 있고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 프라이워스터 하우스 쿠퍼스가 추산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현재로서 957억 달러지만 2030년인 30년 후 1조 5,429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1,764조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새로운 카테고리의 필요인데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왜 힘을 얻고 쓰이게 됐는지 그 필요를 생각하는 일도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세계 개념보다 발전한 형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발전했다는 것은 현실과의 세계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과거 가상세계는 현실과 경계가 되게 분명했다고 생각됩니다.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밀히 구별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그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르자 이들을 포섭하고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에서 주목된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기술 연구 단체인 ASF. ASF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구현 공간과 취급 정보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총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현되는 공간이 현실 중심인지 그리고 가상 중심인지 구현하는 기술의 정보가 외부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 이용자와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 4개의 유형을 기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각 유형은 독자적으로 발달했으나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면서 이용자의 경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융복합되고 공진화하며 구현하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의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유형의 정의를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증강현실이란 AR이라고도 합니다. 현실에 CG나 시청각적 장치를 덧씌워서
가상 세계를 덧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받기 어려운 감각을 증강시키는 게 목표고,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서 현실 세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예는 게임 중에서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다음, 라이프로깅이라는 유형입니다. 라이프로깅이란 개인이 현실에서 활동하는 정보가 가상에 연결되어 통합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SNS나 브이로그처럼 일상적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거나 저장한 세계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 밖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체 데이터를 연동하는 일도 라이프로깅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거울 세계입니다. 가상 공간의 외부 환경 정보가 통합된 구조입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구글 맵이나 배달의 민족, 줌과 같은 원격 회의가 거울 세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과 별개로 작동하는 완결된 구조를 갖춘 가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개인은 완전히 가상으로 구현된 가상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등 온라인 게임과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이 우리에게 친숙한 가상 세계입니다. 여기 가상 세계와 혼용해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VR인데요. VR은 가상 세계와 혼용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VR은 가상 세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입니다. 실제로 가상 환경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왜 떠오를까요? 메타버스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전에 등장한 소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떠오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한 요소들 역시 첨단의 것이지만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개개의 개념과 기술이 합쳐 발휘하는 시너지가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가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기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현실적 기능을 해소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필요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흐름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로서 디지털 세계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및 인터넷의 발전과 같은 기술적 뒷받침이 메타버스를 떠오르게 한 힘이라고 합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팬데믹이 촉발한 언택트 전환 흐름에 기술적 제반 여건이 갖춰진 메타버스의 부상이 배경이 됩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에서 제가 메타버스 활용 예를 들어볼 것입니다. 네, 메타버스의 활용 예 중에 포켓몬고,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가 있습니다. 포켓몬고는 AR 기술을 이용해서 포켓몬을 출현시켜 현실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숲, 현실 자아를 가상현실의 자유를 구현할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포트나이트, VR 기술과 게임 속 인터랙티브 요소를 활용해서 가상 공연을 개최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AR 기술, VR 기술,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세 가지의
공통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주목받는 플랫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총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 수익과 연동시킨다.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다. 이 말은 게임 제작의 전통적 문법은 꽉 짜여진 세계관과 일방형 구조입니다. 제작자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플레이 동선을 제공하고 유저는 이에 따릅니다. 오히려 다중 세계를 지향하고 새로운 장을 표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는 특정 세계관을 수행하는 캐릭터로서 접촉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나를 연장하거나 부캐의 기능을 아바타 성격을 유지합니다. 플랫폼만 제공하고 유저에게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해서 지속과 순환을 이끕니다. 게다가 디자인과 개발 등을 관련 제시가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체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개발 역량은 여기에서 쏟아집니다. 네, 두 번째인 현실 수익과 연동시킨다는 말입니다.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연계되는 경제활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유저 참여 및 플랫폼 지속성의 강력한 동인입니다. 이용과 공급이 선순환을 이뤄 성장하는 양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메타버스 활용 예는 캐시존인데요. 캐시존이란 전자전단지 광고 플랫폼으로 회원이 전자전단지를 이게 소비라고 하는데요. 소비할 때마다 광고를 확인한 회원과 랜드 소유주에게 적립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캐시존은 크게 일반 회원, 랜드 소유주, 소상공인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여기 소상공인이 광고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랜드 소유주가 랜드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랜드를 구매를 하게 되면 랜드가 개개인의 소유가 되죠. 개개인이 소유가 되면 이 랜드에 소상공인이 광고를 뿌리게 됩니다. 그 광고를 일반 회원이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광고비가 랜드 소유주에게 가고 이 소상공인은 그 광고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캐시 적립, 메타버스를 이용한 수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년인 2022년 2월 정도에 캐시존 청약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참여를 한 얘가 어떤 역, 망월사역, 회룡역, 서울역 같은 역 단위로 랜드를 청약을 했었는데 한 주에 한 10,000원 정도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이 캐시존이 조금 더 상용화가 되면 소상공인이 저한테 광고를 맡기면 저는 광고를 해주고 그 광고가 일반 회원들이 보게 되면 저는 캐시를 얻고 소상공인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캐시존 회사를 잠깐 볼 건데요. 이렇게
광고를 희망하는 지역, 성별, 연령대까지 타겟 광고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광고를 송출하고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인쇄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전자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메타버스의 활용 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메타버스의 활용 예인데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패션 쪽에서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발렌시아가 디지털 패션쇼인데요. 이제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디지털로 패션쇼를 연 차례입니다.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쇼 영상은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렌시아가에서 구축한 패션쇼인데요. 디테일도 살아있고 인물의 표정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가상현실로 보여드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도 같이 가상현실로 구현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back. 네, 패션쇼는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잠깐 하나를 더 볼 건데 이건 발렌시아가에서 2022년 봄에 캠페인 영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발렌시아가의 디지털 패션쇼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인물의 표정, 그리고 관객들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디지털로도 충분히 패션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패션쇼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개개인의
여기 캐릭터가 자신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패션쇼를 열면은 이게 대체가 된다는 점이 아니고 자기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가상현실에서 패션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버스의 미래입니다. 메타버스의 미래는 첫 번째로 메타버스로 미래의 우리는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의 경계 없이 시공을 초월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메타버스는 시공간 제약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우리의 삶이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현실 세계에서 모든 메타버스를 현실로 구현을 해서 현실 세계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세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메타버스는 디지털 가상융합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의 장으로 디지털 가상융합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형성화되어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편리하게 하며 영역을 갈수록 확장할 것입니다. 이에 현실 세계보다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 제조와 서비스가 혁신될 것입니다. 이에 실시간 메타버스 플랫폼에 현실 공장과 연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공장 메타 팩토리와 메타 연구실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시공을 초월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신제품을 연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타버스 대체 불가 토큰 서비스와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계가 그 경계가 약해질수록 디지털 기반 소유권인 NFT가 메타버스에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가상 부동산 랜드도 NFT화 되며 거래가 활성되고 있습니다.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 공간의 소유주는 메타버스 매장을 열거나 메타버스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자신만의 공간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메타버스에서 NFT로 디지털 자산을 축적하고 거래해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현재 인터넷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곳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메타버스 교육을 통해 누구나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메타버스 생태계 기반인 사용자를 확대하게 되어 국내 메타버스 산업과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어 감에 따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그리고 서비스 표준을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에 메타버스 표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은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표준화를 선점하는 것은 메타버스 미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미래 전략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상상의 세상이 메타버스로 현실화되었다면 메타버스는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메타버스가 더욱 정교화되고 현존감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현실보다 메타버스에서 더욱 활발하게 경제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오게 됩니다. 메타버스를 지금부터 타고 준비하는 것은 디지털 세상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 생존 발전을 하기 위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 토큰 서비스와 거래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NFT, 대체불가 토큰은 Non-Fungible 토큰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말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체불가 토큰에는 비트코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암호화되어 있는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0만이 빠져들었대. 바삭하게 빠져드는 맥크리스피. 메타버스의 신대륙에서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NFT 아트.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지난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인 예술가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가상 아트를 팔아 65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해외 토픽으로 알려지면서 NFT 아트가 근래 들어 메타버스에 이어 핫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NFT는 디지털 아트와 수집품 세계를 폭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지털 아티스트는 새로운 암호화폐 잠재 고객에 대한 엄청난 판매 덕분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는 직접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닌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NFT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디지털 또는 물리적 영역의 항목에 대한 증서와 같은 고유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Non-Fungible 토큰으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한다. 다시 말해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의 약자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종의 암호화폐인 디지털 토큰이다. 평범한 암호화폐보다 NFT가 더 특별하다. 그 이유는 NFT 파일은 추가 정보를 저장하여 순수한 통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제로 무엇이든 디지털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NFT 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디지털 아트나 음악 파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NFT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디지털 항목의 사본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NFT는 블록체인에서 추적되어 소유자에게 저작권과 소유권 증명을 해야 한다. NFT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암호화폐이자 예술 또는 문화의 한 형태로서 가치를 지닌 수집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예술이 가치보유 투자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다른 물리적 수집가의 항목과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 벽에 걸기 위해 캔버스의 유화를 받는 대신 JPG 파일을 얻는 것이다. 각 NFT는 고유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살거나 같은 수의방을 가지고 있어도 이웃을 위해 집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이처럼 이제까지 미술계 시장은 전통적인 작가가 그려낸 그림이나 조각품을 매매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된 모든 예술 작업물들이 그 대상이 되었고 가상현실에서 가상화폐만을 이용하여 매매할 수 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로 지원되는 NFT 시스템으로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차세대 미술 시장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추적하기 쉽다. 추적을 통해 투명성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소유자의 전체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NFT는 다른 스마트 계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NFT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GIF를 만들든 이미지를 만들든 전체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텍스트, 음악 또는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디지털 파일이 될 수 있는 아트웍을 선택하는 것이며, 독특하고 창의적일수록 좋다. 자신이 제작한 것 중 팔고 싶은 것을 선정했다면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이더이며, 대부분의 가장 큰 NFT 플랫폼은 에테레움을 지원하고 있다. NFT 시장의 다른 플랫폼은 엑시 인피니티, 오피안시, 크립토펑크스, NBA 탑샷, 라리블, 파운데이션 및 소레어 등이 있다. 이러한 각 플랫폼에는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항목을 업로드하는 자체 목록 프로세스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진행되면 성공적으로 자신의 NFT가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다른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나열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그러나 생성한 토큰을 경매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판매 페이지에서 고정 가격과 초기 판매 및 후속 판매에서 받고 싶은 로열티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 후 구매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거래가 되면 수익을 얻으면 된다. 고유한 하나의 디지털 기반의 아트를 팔 경우에 다른 것과는 대치될 수 없는 매매의 기록, 즉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 팔렸는지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타인들이 열람할 수 있어서 아트 매매의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NFT 아트 이 플랫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티스트에게 최초에 구매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판매가의 10%가 아티스트에게 전해지는 시스템으로 아티스트의 저작권과 수익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주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의 업무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매우 쉽다.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거래할 수 있는 NFT가 있어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전망 좋은 직업군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실제로 창작을 하는 업무인 만큼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만 뒷받침된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NFT 대체 불가 토큰 중에 아트 분야에서의 NFT 활용 예시를 보았고요. 네, 메타버스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나의 플랫폼을 구상하라.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수입로를 창출해라. 그리고 나만의 부캐를 만들어 현실의 나를 대변하라. 이렇게 총 3가지로 제가 느낀 점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NFT 아트라는 분야에서 같이 나의 캐릭터를 보여준다거나 내가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NFT로 대체불가 토큰으로 나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입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를 표현할 때 플랫폼을 만들면 보다 빠르고 가상현실이니까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나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공부를 하면서 원래 VR이랑 가상현실 그리고 라이프로깅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학기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활용을 하게 되면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캐시존이라는 메타버스 부동산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좀 더 공부해가며 더 나은 미래를 발전해 보도록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2학기 총이치 기공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 문헌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관련 주제로 발표를 한 권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